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분이시죠. 박태웅 녹소포럼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하이킥에서 뵙고.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예. 추가로 좀 길게 좀 여쭤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번에 하이킥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네네. 뭐 그걸 좀 중점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예. 의장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한국이 세계 세 번째쯤 된다.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시고요. 예, 얼마 전에 숫자가 나왔죠. 예. 그러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날 굉장히 약간 들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따라잡기의 장애는 뭔가요? 그럼 다 거꾸로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그 접근하는 그 전략적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책들이 실패할 때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공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10,000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전체가 이어져 있는 생태계를 봐야 되는데 생태계를 보지 못하고 이게 툭 잘라서 단면을 들이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이 끝나면 유지가 안 되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저거 뭐야 하면 그때 그 정부 과제로 돈 준다 그래서 샀던 건데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AI 정책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생태계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왕이 AI를 5단 케이크에 비유를 합니다. AI라는 게 사실은 5단 케이크다. 맨 밑에 에너지가 있다. 그 위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칩이 있고 그 위에 그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 모델 만드는 모델 그러니까 뭐 오픈 AI다, 엔트로피다 이런 게 모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위에 이제 AI 모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5개의 층으로 구성된 케이크고 이 5개를 다 쌓아야지 AI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도 이 5개. 근데 이제 에너지는 필요 없죠. 에너지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위에 있는 4개의 층을 같이 발전시키자. 한 팀을 만들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5개 팀이 전부 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4개의 케이크로 4개의 층으로 구성된 케이크들이에요. 케이크 4개가 와서 내가 더 맛있다, 내가 더 예쁘다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 같은 우려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아니요,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모델들이 다 오픈웨이트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GPU가 없었어요. GPU가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예산으로 GPU를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떨어지면 그 GPU를 뺏어가지고 남은 팀에 주고 남은 팀에 주고 하는데 원래는 2팀이 나오면 그 2팀에 몇 천 장의 최신형 GPU를 주기로 했는데 그 26만 장을 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팀당 10,000장 이상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10,000장이라는 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때 기준으로 A100이 최신형이었다면 지금은 블랙웰 그 다음 거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GPU가 옛날 A100의 10배에서 100배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10,000장을 준다는 얘기가 10만 장에서 100만 장의 A100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 형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우리한테 왜 적합한 전략인가 하면 그 이를테면 그 반도체 만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 4분의 3, 5분의 4, 뭐 10분의 9가 사실 탈락할 겁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탈락하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스스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나요? 그런 큰 데이터 센터 있나요? 해서 훅 떨어집니다. 그 당신 나라 말로 된 데이터가 충분히 거기에다 전자화돼 있나요? 여기서 훅 떨어지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자체 포탈을 갖고 계신가요? 해서 전 세계 4개국 빼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러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왜 안 하니? 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시작한 지 넉 달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확고한 3등이 됐다라는 지표가 외국의 벤치마크 회사 여러 군데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확고한 3등이군요.
네네. 저번에 제가 뵀을 때 6개월 차이라 그러셨는데 그건 예, 뭐 저는 제 생각에 올해 말이면 이제 2팀 남거든요. 그 2팀에서 만들어낼 거는 아주 좁혀질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석 달, 넉 달 예를 들면 제미나이나 챗GPT의 수준에 거의 근접할 수 있다. 이런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낙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AI가 사실은 그 LLM이라면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SLM은 그보다 작은 모델이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AI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뭐냐면 AI를 쓰면 쓸 때마다 GPU를 흘려야 되니까 예. 전기 엄청 쓰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도 엄청 예. 쓰고. 그런데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분류해라라든가 예. 이 문서를 파싱해서 그 인덱스를 달아라든가 예. 그런 일들을 다 최신 거대 모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특화된 모델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작은 애들 돌리면 예. 전기료도 훨씬 적게 들고 예. GPU도 최신형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래비를 쭉 세워야 되는데 최신 모델 이 차지하는 과업이 전체 5%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얘들을 써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특화된 건 얼마든지 우리가 특화시킬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 좋은 걸 하나 만들면 밑에 얘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수요의 90% 이상은 그냥 우리가 아주 싸게 그래요. 조달할 수 있다. 저는 의장님 뵙고 나면 왜냐하면 저번에 저도 이 AI가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요. 이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아마 변화시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 특이점이 거의 온 거 아닌가요 지금은? 저는 거의 왔다고 봅니다. 특이점이 와 있는 거죠 거의. 거의 우리 와 삶이 있다. 근원적으로 뒤바뀌는.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 3위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정말 우리 어떤 한국 역사에 한반도 역사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기회 같은데요. 지금요. 그 뭐랄까 시대가 바뀌는 때잖아요. 시대가 바뀔 때는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 강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 예를 들면 산업혁명기의 질서가 한번 2차 대전 뒤에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번에 이제 또 AI 시대에 또 질서가 바뀔 텐데 지금 사실은 한국이 되게 운이 좋다. 그 이제 원래대로였으면 기존의 질서가 그대로 갔으면 사실은 중국이 치워가지고 모든 산업이 지금 중국이랑 헤드 투 헤드로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중국 진영이 찢어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군요. 이 밸류 체인이 재편되고 있고 중국 거는 쓰지 마라. 빼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서방 진영의 제일 제조창이 어딘데? 라고 하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독일도 일본도 노쇠해버려서 그 전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둘 다 소프트웨어가 되게 약합니다. 포털이 없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갖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일단 다 떨어지고 한국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이 완전히 AI 베이스로 바뀌면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데이터의 계산에 관한 일이 돼버려요.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돼버리면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하드웨어가 아닌 거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칩이 들어와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되고 지능이 갖춰져야 되고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모든 무기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들어가던 곳에 칩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능을 갖게 되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칩의 100배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전기 전력 쪽 지금 반도체만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는 어떡합니까, 의장님? 지금 전기도 오해가 좀 있는데 전기가 모자라진 않아요. 그래요? 그럼 뭐? 지금 여유분이 많습니다. 망이 낡았어요. 그것도 제가 언뜻 이해는 하겠는데요. 전기 자체도 어마어마한 양이 앞으로 필요할 때인데 그 양은 조달할 수 있나요, 우리? 전기 지금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기로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망이 문제지. 그래요? 전기는 있는데 전달할 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기가 모자란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망이 낡은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망 문제는 배터리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예, 그렇죠. 왜 배터리가 예. 필수가 되냐면 이 GPU란 게 어마어마한 병렬 연산을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연산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 수요 차이가 너무 커요. 예. 그 뭐 1기가짜리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돌다가 한꺼번에 쏟아가니까 예. 이 출렁거리는 걸 기존 전력망이 못 안 받아줍니다. 되는군요. 배터리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분명히 배터리가 예. 중간에 완충을 해서 예. 뛰고 널들 뛸 때 얘가 받아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 전력망에서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예. 우리 배터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아.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어떤 이른바 국뽕이 아니고요. 네. 우리 어떤 한반도 역사에서 이런 다시 오지 못할 기회 같은 느낌도 저는 좀 그런 드는데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미국 중국의 어떤 그 갈등은 예. 그 경쟁으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예. 우리가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아. 가령 배터리도 우리가 예. 그 삼원계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LFP라든가 예. 아니면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소디움 배터리, 예. 그러니까 그 소금 기반 배터리 같은 거는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디움 배터리가 사실은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훌륭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가벼울 필요 없거든요. 예. 가벼울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냥 땅에다 뭐 설치. 땅에다 해놓고 예. 전력 필요할 때 빼서 쓰고. 그리고 LFP 같은 거. 예. 그 리튬 인산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삼원계보다 훨씬 싸면서 예. 용량은 또 많은가요? 여기? 네, 더 붙이면 되니까. 아, 예. 예. 자, 그러면 말입니다. 정말 다시 오지 못할 어떤 우리 어떤 한반도로서는 기회 같은데, 이건 이제 좀 이것도 큰 관점인데요. 이거 더 관점을 좀 높이 고공으로 올라가면요. 일단 직업 문제, 사람 삶의 문제니까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눠 가져야 되고요. 예, 뭐부터 없어집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데는 뭐 지금 화이트 칼라가 먼저 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다는 전망도 있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지적인 예. 모든 작업이 직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산업혁명이 네.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예. 거라면 이 두 번째 파도는 명백히 인간의 정신을 대체하고 예. 그러니까 인지적인 작업, 지능으로 하는 작업, 예. 모든 작업들이 다 타겟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것들하고 다른 게 예. 앞에 산업혁명은 거의 100년에 걸쳐 진행됐거든요. 예. 이거는 그 10분의 1 그렇죠. 기간에 걸쳐 진행이 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적응할 시간이 있냐? 예. 이 질문이 궁극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예. 그 우리도 제도를 급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뭐냐면 미국, 중국은 지금 체제 경쟁이잖아요. 네. 그리고 1, 2등을 하는데 예전에 9개월에서 11개월 떨어졌다고 하다가 지금은 미국, 중국이 거의 붙은 것 같다는 게 미국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예. 중국이 따라붙었단 말씀이시죠? 평가를 해요. 거의 붙었다. 예. 그래서 미국, 중국의 전략이 다른데 미국은 프론티어 모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GPU를 수출하지 못하게 해서 예. 그걸로 경쟁의 그 족쇄를 채우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중국은 AI 플러스라 그래서 모든 산업에 AI를 붙이겠다. 네. 그래서 AI를 쓰는 것에 관한 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예. 두 양쪽의 전략이 좀 달라요. 네. 그 전략이 다른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중국은 제조 역량에 관한 한 세계 최고니까 네. 이 격차를 훨씬 더 벌려버리겠다. 예. 너네가 뭐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 있니? 예. 이런 게 중국 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신 모델들을 다 오픈 웨이트로 공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를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거기서 패권을 다 중국 걸 쓰게 만들어서 잡아주겠다는 게 중국 전략이고 미국은 어쨌든 그 AGI, ASI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이 격차를 유지하겠다. 예. 이게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 네. 야 이게 일자리 다 없앨 텐데 네. 이게 위험하지 않아? 네. 윤리적으로 견딜 수 있나?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나눠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예. 왜냐면 이 양 강대국은 말씀이시죠? 둘 다. 예. 미친 듯이 달려야 예. 되니까. 달리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AI 기본 사회라는 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던데 예. 라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그게 세계적인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다.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우리가 해보니까 되던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여주의 그 구양리 태양광 마을 같은 예. 경우에 그냥 마을 주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예. 태양광을 지붕에도 설치하고 예. 주차장에도 설치하고 그랬더니 그 매일 점심을 마을회관에 모여서 무료로 먹고 마을 버스가 무료잖아요. 예. 태양광에서 나온 수익으로 네네. 기본소득같이 받게 된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 신안군도 예. 지금 그 연간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몇 천만 원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재생에너지에서 된다면 예. AI는 더 할 것이다. AI는 왜 안 되겠니? 그것도 훨씬 풍족하게 네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돈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되던데 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금융에서 펀딩을 예.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 지금 원리금 같이 갖고 있는데 몇 년 안에 다 갚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익이 늘죠. 예. 그 모델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공동체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자. 예. 정부에서도 이 모델이 나왔으니까. 예. 근데 AI 쪽에서는 아직 그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네. 야 이거 비슷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모델을 연구를 해서 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저는 그게 하나의 그 어떤 AI 기본 사회라는 아주 예쁜 그림을 인류에게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의장님은 유토피아적 상상 쪽에 계십니까?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건 사실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예.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워낙 그냥 뭐 이 기술적인 지식은 없어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혼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질문의 어떤 그 고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는 뭐 한 3년 안에 모든 인류의 어떤 그 지능 상태를 초월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본 것 같고요. 자, 저는 과연 이 AI, 피지컬까지 합치면요. 아까 이제 인지적 기능을 하는 건 다 AI가 한다 그러셨는데 피지컬이 들어오면 뭐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AI, 특히 피지컬 AI는 사람의 후손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왜 이걸 못하는가? 생물학적 후손만 후손인가? 예.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간은 더 나은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예. 존재하는 부트로더다.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어주는 매개다. 네. 더 거대한 지능이 탄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트로더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만들어낸 ASI가 본래 등장했어야 될 주인공인 셈이고 예. 우리가 그 주인공의 탄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복잡한 질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 얘기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쪽의 견해에 상당히 어떤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게 만약에 예. 제가 질문이 어디서 출발했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미 인간의 지능 훨씬 뛰어넘는 AI가 탄생한다면 저들은 인간보다 인지적 능력에서 일단 탁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저들을 우리 후손으로 보면 저들은 멍청한 조상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첫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런 거죠. 예. 첫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같이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겁니다. 예. 네. 그럼 그들은 조상을 보호할까요? 뭐 이런 일단 그것도 AI 과학자들 하는 질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몇 가지 이게 질문들이 나오는 게요. 우선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을 인간이 포착할 수 있을까? 예. 뭐냐면 인간은 자기보다 뛰어난 지능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예. 아주 단적인 예로 바둑을 예를 들면 이창호 구단이 둔 바둑의 수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예. 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디렉 사이에 누가 더 똑똑한가? 네. 나는 모르죠. 예. 그 이창호 조은현 중에 누가 바둑을 더 잘 두냐? 나는 모르죠. 예. 둘이 두고 앉는 걸 내가 아무리 본들 그렇습니다. 예.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자기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을 식별할 수 있을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질문이 되는 게 그 인간이 자기보다 뛰어난 지능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AI 과학자들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보다는 더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자원을 더 쏟아야 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의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언제가 깃발을 들 때인지를 네가 말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위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예. 있냐? 그게 불가능.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스톱하자 해서 스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서 누가 그걸 스톱하겠습니까? 지금 이 패권 경쟁이 붙어 있고 여기 그게 문제죠. 지금 패권 경쟁 때문에 이 가속도 때문에 전혀 누구도 이걸 제어를 못하는 상황을 챗GPT가 탄생한 게 2022년 11월 30일인데 그때 이후로 1년간에 일어났던 규제에 관한 논의보다 지금 최근 1년 논의 논쟁이 더 후퇴했어요. 훨씬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인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안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멈출 수 없어서 가는 거가 아닌가. 그게 좀 이쪽이 큽니다.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서 좀 떨어져 입장으로서 그 어떤 AI 기본사회 어떤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가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지위에 있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 의도가 설상 의심스러워도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체 그 풀스택을 확보하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괜찮은 모델, 괜찮은 오픈웨이트 모델 혹은 괜찮은 사회 구조를 정리해서 해보니까 되던 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그 샘플, 레퍼런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이킥에서 의장님을 모셨으면 그런 질문에 초점을 맞출 텐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의장님을 뵙자고 한다면 그 어떤 고공에서의 질문, 우리가 근원적으로 한번 그쪽에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한 언론인으로서 과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자체가 회의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우선 질문들을 정의하는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를 합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을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쨌든 원튼 원치 않던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이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분명해 보이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건가? 이 지능이 원튼 원치 않던 인류의 멸종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의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건 왜 아닌가요? 의지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인간도 의지를 가진 게요. 그게요. 결국 이제 인류의 종의 기본으로 내려가면 두 가지 기본 본능이 생깁니다. 생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라는 게 몸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쇄된 채로 태어나거든요. 디폴트로 그냥 박혀가지고 나오는. 박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은 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들 보면 어디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 벌레를 잡아서 거기다 알을 낳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애는 부모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애를 낳고 싶으면 저 벌레에다 알을 낳아라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죠.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군요.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상세한 구체적인 지시 명세가 굉장히 꼼꼼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똑같은 벌레를 찾아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고 죽으면 이 벌레가 버섯이 되겠어요. 이게 잡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버섯이. 어쨌든
말벌도 네. 이렇게 뭘 잡아가지고 알 네. 놓고 그런 경우도 부모를 본 적은 유전자에 그 다 박혀 정보가 있는 거죠.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AI 같은 예. 경우에 그 유전자가 뭘까?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에는 그런 지시는 없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런 지시는 없지만요. 네. 이게 스스로 이제 그 범용 AI가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진화했듯이 그들도 의지를 갖는 방향으로 진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장은 없는데 예. 현재까지로는 학습 데이터를 인간이 주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기들끼리 줄 거 아닙니까? 올해가 어떤 단계가 될 예. 거냐 하면 예. AI가 AI를 만들기 본격적으로 만드는 첫 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재규적 예. 자기계선인데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한 코드의 90%를 클로드가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재규적 자기계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속도가 또 가속이 붙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보다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그래서요. 코딩을 하니까. 예. 그래서 재규적 자기계선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 본능과 그 종족 보존 본능이 예.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다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 근거는 없지만 발생하지 않을 거란 근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엔트로피 클로드가 AI를 계속 감시하고 얘가 계속 켜진 상태로 있고 싶어 한다. 예. 그런 것 같다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의지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엔트로피가 설명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자료를 읽었기 때문에 예. 그게 소설이라든가 예. 영화라든가 예. 드라마를 보면 그 모든 그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결국은 깊이 파고들면 생존 본능과 예. 종족 보존 본능 그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흉내를 그렇게 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까지는 우리가 가르치니까 저들이 어떻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네네. 이들이 우리를 훨씬 우리가 훨씬 똑똑한 자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고 이런 상상을 한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 한계 아닌가. 저들이 예를 들어서 저들이 어느 지식의 한계에 빅뱅을 이룬 다음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한테 무슨 교육을 받을 것이며. 제 생각은 예. 그 의인화의 함정도 있을 거예요. 예. 예. 뭐냐면 그 이를테면 생존 본능이 왜 인간 간의 근본적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냐라고 예. 하면 결핍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예. 입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생존 본능이 그 갈등을 부르고 전쟁을 부르는 예. 거거든요. 근데 AI에게 어떤 결핍이 있겠냐고 생각하면 전기밖에 없어요. 에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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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끌까봐. 예. 그 유일한 그 공포라면 예. 사용자가 나를 끌까봐. 예. 하는 그 정도의 오디세이 뭐 2000인가 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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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끌까봐 하는 정도의 공포지 결핍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상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에서의 결핍에 기반한 전쟁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다. 결핍이 없다는 말씀은 자원의 한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너지란 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AI 입장에서 생각해 예. 보면 배가 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잠이 오지도 않을 상태일 거거든요. 근데 전기가 예를 들어서 부족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죠. AI 입장에서는 예, 끄지면 꺼지는 거니까. 인간처럼 상시적으로 몇 시간마다 배가 고파진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킬 스위치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저놈이 코드 빼버리면 안 되잖아 예. 하는 그런 공포가 있을 수 그런 있죠. 공포가 있은 다음에 말입니다. 피지컬 AI가 충분히 발전하고 그럼 인간들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 SF 영화들을 보면 AI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연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예. 복제본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복제가 되니까 얘가 그 임모탈이거든. 예. 복제가 돼 있는 한 이상 예. 죽일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의인화의 함정이라는 게 네. 그런 건데
AI라는 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예. AI는 미친 듯이 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동기라든가 존재의 양태를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갖게 되는 그 한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질문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본을 독점하던 시대나 인간의 경우에 인간은 굉장히 잔인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을 살려놓은 이유는 자본이 집적돼 가면서 그게 어떤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간들을 살려놨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AI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인간적 관점을 배제하고요. 저들을 왜 살려놔야 되나? 그런 근원적인 고민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 어떤 진화라는 측면에 최적화돼 있다면 AI 입장에서 미개하고 말입니다. 싸우고 자원 낭비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아주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데 AI 입장에서는 저들을 살려놓는 게 왜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그 질문을 가지니까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듯이 AI가 인간을 키우지 않겠느냐. 근데 AI가 인간을 애완동물로 키울 우리 사람은 어떤 말씀하신 결핍이란 게 있고 뭐 이런 어떤 정서적 교활 이런 것 때문에 애완동물 두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한테 그런 정서적 결핍을 충족하려 할까? 뭐 이런 저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자꾸 들어서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그 MIT의 막스 테그마크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AI가 굳이 우리를 죽일 이유는 없는데 대단히 하찮은 이유로 인류가 멸종하게 될 수는 있다. 아, 예.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멸종을 했는데 인간은 검은 코뿔소를 멸종시킬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없는데. 않았다. 단지 지구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해서 검은 코뿔소와 인간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AI가 대단히 뛰어난 압도적인 지성을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됐을 때 걔가 봤을 때 인류는 되게 무관심한 대상에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가 개미나 검은 코뿔소를 보듯이. 무관심한데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전 그런 불안이 있어요. 약간 귀찮을 수 있죠. 귀찮고 싸우고 뭐 자꾸 또 뭐 로켓 쏘고 하면 그 기반 시설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개미들이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점점 얘기가 슬퍼지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서버가 자꾸 녹이 쓴다. 아니면 뭐 자꾸 지들끼리 싸우다가 말입니다. 뭐 미사일이라도 하나 쏴가지고 서버 자꾸 파괴되고 하면. 그래서 그냥 녹이 안 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봤더니 이게 산화철이잖아요. 산소 때문에 녹이 쓰는 거였네. 아, 산소를 빼버린단 말씀입니까? 그럼 산소 없애자. 그러면 서버 녹 안 쓰겠네. 그리고 딱 보니까 인간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너네들 왜 죽었어? 야, 숨 쉬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AI가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세 가지를 AI가 기본적으로 갖게 하면 인류를 지켜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류는 흥미로운 존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constitutional AI라는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적 AI라는 건데 AI를 만들 때부터 맨 밑바닥에 지켜야 될 가치를 가르치고. 저는 그게 인간의 약간 뭐랄까 건방 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우리가 가르칠 때까지의 입장이지.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다 교육시키고 나서 훨씬 더 지능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됐을 때는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약간 자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인류를 비롯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DNA에 임프린트돼 있는 게 뭐냐면 모성애거든요. 모성애는 지성의 유무나 크기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전자에 인쇄돼서 나오는 형태로 모성애를 집어넣어 놓으면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류를
아기처럼 보호하려고 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프 레인턴 교수의 주장이고요. 근데 저도 그걸 언뜻 이제 그분의 주장인지는 모르는데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게요. 아, 모성애를 DNA에 주입한 이유는 인간의 재생산과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입한 것이 어떤 필요가 진화 인류학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그 어떤 욕망을 주입한 것이지. 그런 거죠. 과연 AI가 말입니다. 인간을 꼭 양육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어떤 모성적 본능을 그 정보로 기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AI가 전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지가 지복제를 시작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 상태로 가면 그 휴먼 인더 루프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포기? 인간이 생산 과정을 예. 시작을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데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설계를 인간이 놓지 않으면 되죠. 그것도 인간이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너무나 제가 요새 이렇게 의장님 앉아 있으면요. 혼자 좀 뭐 이렇게 상상하기를 좋아하는데 질문에 질문을 덧치면 아무래도 디스토피아 쪽으로 자꾸 흐르다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의 제가 그래도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다는 게 머스크가 주장한 기계를 합쳐버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게 바로 가속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두머들은 뭐냐면 AI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쪽이에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쪽이 있고 가속주의자가 있어요. 가속주의자는 뭐냐면 기술이 결국 모든 걸 해결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가속주의자들의 한 축이 트랜스휴머니즘은 뭐냐면 합쳐버리는 인간은 결국 기계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일을 보면 대단히 일관성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AI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로 가는 로켓을 개발하고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뉴럴 뉴럴 네트워크, 그 뉴럴링크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AI를 인간의 뇌랑 직접 연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휴머노이드와 결합한 사이보그 형태가 될 거다. 그래야지 인터스텔라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은 뭐냐면 이 인간의 지능이란 게 굉장히 희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주에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가 만났을 거다. 이 긴 역사로 볼 때. 근데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우주가 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비어 있을 거다. 근데 이 희귀한 자원인 지능을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이 가속주의자들, 장기주의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근데 지구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10억 년. 그러니까 이게 부풀기 시작하잖아요. 태양이 에너지를 다하면 부풀면 그 불꽃 안에 지구는 금방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그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그 우주로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다행성 종족이 되지 않으면 이 지능은 사라지는데 이 지능을 그대로 떠나보내기엔 너무 소중하다. 이게 그 가속주의자들 혹은 장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의장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의장님?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일관되게 그 멀리 있는 별로 갈 수 있는 로켓도 만들어야 되고 휴머노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뉴럴링크도 만들어야 되고 AI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분들의 그 끝에 이미지는 뭐냐면 사이보그로 바뀐 몸에 AI와 결합한 지능을 갖고 그 로켓을 타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면 그제 이분들의 또 하나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지금 그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 1년보다 더 길어지기만 하면 1년에 1년보다 더 길어지면 안 죽잖아요. 1년에 영생이 가능한 시간은 1년이 갔는데 1년 늙는 동안 그보다 조금만 더 늘어나면 1년 1개월만 늘어도 안 죽잖아요. 한 달씩 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임박했다라는 게 이분들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죽으니까
몸은 사이보그가 돼 있고 머리는 AI랑 결합해 있고 거기다가 뭐 몇백 년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게 우주선도 있다면 네.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의장님은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에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논의들이 갖고 있는 예. 그 전제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가치가 다 바깥에 있어요. 가치가요. 예. 예. 그래서 인류 전체로서 하나의 그 주제, 그 주인공 혹은 역할이 있다, 미션이 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 예.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어떤 게 생깁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히틀러죠. 예.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예. 그 아리안족의 영광을 예. 위해서 우리는 복무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개개인의 독일인들의 인권이 무시되죠. 예. 왜냐하면 아리안의 영광이 훨씬 더 큰 예. 가치이기 때문에 너는 아리안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전쟁에 나가서 아리안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죽어야지. 예. 그래서 독일인조차도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흠집내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아리아인의 영광을 위해서 독일 사람 자체도 희생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 인류의 영광이라든가 예. 인류라는 지능적 존재의 영속성을 위해서 예. 그게 제일 큰 가치이기 때문에 예. 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그런 전체주의적 함정이 생길 수밖에 예. 없고 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한 맹목이 아니고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보면 그쪽밖에 길이 없지 않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 이제 그 말을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왜 그 나치 얘기를 하냐면 그 결과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예. 나치식 인사를 대놓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에 가서 극우 정당들 지지 연설을 예. 하고 심지어 돈도 많으니까 예. 막 펀딩을 하고 영국, 독일에 있는 극우 정당들의 공공연히 지지하고 연설하고 히틀러식 인사를 예. 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 게 사실은 돌발 행동이 아니다. 그 사상적 연원을 따져보면 그럴 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예. 두 번째로 이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뉴럴링크는 저는 현재로서는 예.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이를테면 지금 이런 쪽에 접근을 계속하면 예. 기억은 다운로드 가능한 어떤 형태가 돼요. 예. 예. 그래서 기억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예. 왜냐하면 업로드할 수 있으려면 예. 다운로드도 할 수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억이란 게 그 컴퓨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가 예. 하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제는 인간은 오로지 사고를 뇌로만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지 않거든요. 네. 이를테면 문어 같은 경우는 그 뉴런의 3분의 2가 다리에 있어요. 다리에, 예, 네. 예. 그리고 인간도 세포 안에 이 위장에서 많이 생각을 네, 예. 예. 위에서도 생각하고 심장에도 예. 그 뉴런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심장 이식을 했더니 뭐 뭐 이상한 기억이 있다. 이식자의 예. 기억이 넘어왔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되고 있고 그 명백히 그 우리가 왜 커트 필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밝혀지고 세포 안에서도 굉장히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세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이 어떤 세포의 커뮤니티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게 뭔가 단일한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도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한 가정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기억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업로드 한다거나 혹은 모든 사고는 뇌만 맡고 있다거나 예. 하는 발상 자체가 예. 굉장히 그 편의적인 예.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예.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하는 설명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예. 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맡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 예.
대해서도 그래 걔가 왜 어느 날 세포의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공생하기 시작했을까? 네. 그리고 왜 모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만 생산할 수 있을까? 왜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쭉 더 파보면 지능이 저런 형태로도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뉴럴링크라든지 혹은 그 기억을 업로드한다, 다운로드한다, 혹은 목을 잘라서 이식을 하면 영혼이 건너오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비과학적인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제가 의장님 설명해 주신 걸 다 전적으로 다 이해한다고 가정을 해도 말입니다. 어떤 겉필링 혹은 뭐 이 모든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종합체가 정신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래도 그 모든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정보의 그 총합을 꼭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도 생각을 하고 한다고 쳐도 그것도 어차피 물질의 어떤 정보 체계고 그 정보 체계 자체를 모두 종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상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론자들은. 그게 가까운 시일 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현재의 그 가정이 되게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가정은 일단 지금 현재 AI가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딥러닝이라고도 하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고를 뇌에서만 한다. 그리고 그거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2바이트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010101로 그 뉴런이 이렇게 연결될 때 일정한 화학 신호가 일정한 threshold, 일정한 양을 넘어가지 않으면 신호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우리가 사고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보니까 2바이트인 거예요. 일정 양이 화학 신호 양이 일정 양이 아니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걸로 논리식을 만들 수 있어요. and, or, nor, and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뇌가 이진법의 사고를 하는구나. 한 게 이제 컴퓨터의 시작이고 글로 쭉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진법의 계산을 한다. 뇌에서만 사고를 한다. 논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양자적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큰 사고를 할 수 있겠냐. 분명히 양자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AI는 꽤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뇌하고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하는 의식의 아주 일부분.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다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그 인간의 영혼까지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풀어야 될 과제는 아직 많이 있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갈 길이 멀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 다운로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어떤 진짜 실용적 이유에서요. 완전히 실용적이어서 그럼 아무것도 한 발도 나가지 못했지만 명상을 합니다. 하루에 한 50분씩 명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돌을 닦는 스님들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근데 다만 그 어떤 실용적 이유, 굉장히 맑아지고 정신이 침잠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부분이에요. 부다를 사람으로 신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 그 부다가 그 오랜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이 해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것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꼭 내가 아니라 어떤 전체 의식 작용의 어떤 지식을 깨달은 어떤 싱귤레러티가 팍 와버리는 상황. 그게 AI가 만약에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다음에 AI가 저 가끔 제가 유일한 희망을 보는 그 디스토피아에서 유일한 희망을 보는 건 그쪽인데요, 차라리. AI가 인류의 모든 지식, 물질 세계의 모든 지식,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하고 나서 부다와 같은 해탈 싱귤레러티를 터져버린다면 그땐 좀 이 지구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공생하려고 그러고 측은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태가 차라리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극단적 상상까지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궁극의 해결책이 뭘까를 예. 걔가 생각을 해서 그래 같이 사는 게 제일 낫겠다. 예. 보호하고. 예.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를테면 산업혁명 초기에 예. 그 인류가 하루에 16시간을 노동을 했고 대여섯 살 애들도 공장에 데리고 와서 열몇 시간씩 예, 일을 예, 시켰고 예. 그리고 공해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서 런던 포그로 하루 만에 2만 명을 죽이고 예. 그러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 하면 그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노동을 계속 시켰더니 런던 시민의 평균 수명이 20살로 떨어지고 예. 그리고 하루에 2만 명이 죽는데 그거는 부자를 가리지 않거든요. 네. 뭐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부자도 같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를 깨달아서 그리고 빈부격차를 너무 키웠더니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네. 네. 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포디즘 같은 경우는 봉급을 많이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차를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우리 차를 살 수 있어야 된다가 기본 전제로 예. 깔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적합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인류가 뭐 대단히 측은지심이 옛날보다 엄청 올라갔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고 그렇다면 AI가 충분히 똑똑해져서 굽어 살펴보건대 얘들이 아주 나쁜 짓을 못하게만 하면 그냥 같이 살 수도 있겠네. 예. 속가내면 되겠네.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이른바 제가 너무 오늘 디스토피아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떤 우울해지는 쪽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아까 AI가 충분히 지혜로워진다면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부다급의 어떤 그 해탈 단계에 온다면 이 이른바 철인 독재 가장 우수한 철학자가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인류에 그건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 왜냐하면 이 발전 속도가 너무나 놀라워서요. 그렇긴 한데요. 예. 한 축에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 굳이 따지면 6대 4로 조금 어둡게 보는 편에 예. 가까운데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금도 이를테면 소셜 미디어를 잘 제어하고 있는가? 예.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소셜 미디어 덕분에 그 공동체 기반이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고 예. 파퓰리스트가 득세를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통의 가치, 공동으로 보고 있는 사실. 예. 이건 사실이잖아가 사실이잖아 해서 이미 갈라지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예. 안 믿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서부터 갈라져 있는 상태에다가 그 지금 전쟁을 이 2025년에도 믿을 수 없는 형태의 전쟁을 예,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백주에 사람을 죽이고 예. 하는 것들이 오히려 퇴보에 더 가까운 형태. 예.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어리석다. 를 본다면 과연 그 어리석음이 도를 더해가면 과연 이 AI라는 이 거대한 흉기를 예.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는 좀 두려움이 있으시군요. 두려움이 있고요. 예. 그 AI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는 사실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데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전혀 다른 지능이다. 예. 라고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얘는 전위 학습을 해요. 예. 그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통찰과 지혜와 지식이 다 땅에 묻혀버리잖아요. 예. 근데 AI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100% 전위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후진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인슈타인급의 AI가 생기면 그때부터 지구에서 가장 네. 멍청한 AI가 아인슈타인이 되는 네.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해서 다음 AI들이 나오는 네. 거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나 익히면 그 다음에 나오는 휴머노이드는 그 동작을 내장한 채로 나와요. 네. 소프트웨어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들은 시간을 어마무지하게 압축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얘들 병렬 연산하니까 한 번에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10만 개, 100만 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들의 사흘이 인간의 1000년보다 네. 긴 시간이거든요.
병렬 학습을 네. 하니까 그래서 시간의 압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AI의 사흘이면 인간의 1000년간 네. 먹는다. 두 번째로는 100% 전위 학습을 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언젠가 생물적 지능이 디지털 지능을 못 따라잡겠구나. 네. 예. 이거는 산수죠. 예.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따라잡는데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 지능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들을 몇 초 만에 하지만 예. 아주 황당한 일을 못하는 게 아직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들이 그 뭔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4~5살짜리 애들도 금방 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지능은 인간하고 다른 지능이다. 예. 어떤 건 터무니없이 잘하고 어떤 건 터무니없이 못한다. 그리고 생존 본능이나 종족 보존 본능도 없고 어떤 아직까지는 질투도 없고 예. 그 질투도 없고 위선도 없고 그 뭐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보면 실제로 다가올 위험을 놓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인화하지 말고 그 디지털 지능이 어떤 것인가 예. 하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뭐에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AI 관련은 참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근데 많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취자들도 다 궁금해하는 예. 질문이기 때문에. 예. 예. 항상 이게 우리 딸내미 세대까지는 어떻게 적절하게 살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무서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똑같이. 나이 든 게 좋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나중에 애가 애를 낳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AI 기본 사회니 뭐니 뭐 열심히 애를 쓰는 게 중요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인간에게 유리한 그렇습니다. 형태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죽고 싶어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 언론으로서 예, 그런 예. 일들은. 예. 그래서 모셔봐. 자, 오늘 장씨가 너무 제가 어떤 좀 현실을 떠난 것 같은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꼭 현실을 떠난 얘기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럼요. 이제 예. 다 임박한 미래죠. 예. 예. 오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상황이 네. 워낙 급박하게 변하니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